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주 그 교사 교육을 제가 연구를 하면서 느낀 게 우리 관심이 있으신 선생님들께서 미리 이제 이걸 좀 살펴보시겠죠? 살펴보면서 이번 주 어떡하지? 어떻게 진행해야 되지? 정말 난감한데? 라는 생각을 하셨겠다. 이렇게 같은 고민을 좀 했습니다. 이게 분량도 너무 많고 일단 우리가 쉽사리 생각하지 않고 이제 얘기를 잘 꺼내지 않은 그런 주제들에 대해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아이들과 어떻게 적용을 해서 나눌까 이런 고민이 먼저 들어서 이걸 진행하기 앞서서 부담감부터 먼저 들어오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심심한 위로를 좀 드립니다. 어, 저는 이제 비록 청소년이나 제 영역이 청소년이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신학, 기독교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고 고민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 더 상황이 낫겠죠. 선생님들보다는 고민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 더 많은데 이제 사회에서 일선에서 직업 활동도 하시고 이거를 또 공부를 하셔야 되는 평신도 입장에서는 정말 많은 고민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기에는 너무나 좀 부족함이 있겠다라는 커리큘럼이에요. 예,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었죠. 이게 성교육이라는 것을. 예, 이번 주에는 더 그게 느껴지는 주간이었습니다. 이 주제가 전문가들이 주로 이제 다루고 있는 주제고 아이들 만나는 사람들이다 하면 더 전문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전문가들이 하는 서는 그런 분들을 제가 그 옛날에 이력서도 추려본 적이 있고 해서 조금 아는데 굉장한 전문가들이 아이들을 만나고 또 성을 다루고 하거든요. 네, 기본이 다 박사시고 막 이런 분들이 하기 때문에 또 공부만 하셨다 그래서 잘하시지도 않아요. 정말 이론과 실제를 경험하신 오래 하신 분들이 이거를 이제 진행을 주로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저도 평신도로 시작을 했고 여러분들도 평신도기 때문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걸 감안하고 우리가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이번 주는 공과 공부가 없습니다. 바로 끄시지 마세요. 동영상 바로 끄시지 마세요. 전달할 게 좀 그래도 있습니다. 이번 주는 공과 공부 진행을 안 할게요. 아이들하고 진행은 안 하는데 우리가 기본 소양으로 읽고 이해해야 되는 그 장들이 있잖아요. 이 책들을 보니까 이번에 3장이나 읽어야 돼요. 하나, 둘, 셋, 3개의 장이나 읽어야 되고 내용이 정말 성교육으로 본격적으로 성교육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번 주에는 바로 준비가 되기 힘들겠다. 그래서 기도하시고 지혜 달라고 또 올바른 마음, 알맞는 마음 달라고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이번 주에는 이 소양을 우리에게 주는 이 책을 읽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서 이제 다음 주 이제 돌아오는 내일이 아니고 다음 주에 이 절반을 시행을 하겠습니다. 한 과를 다 하는 게 아니고 한 과를 2주에 걸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건지 제가 날짜를 알려드리면서 이제 진도를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원칙은 어떤 순서가 있어도 교회에 어떠한 행사가 있어도 잠시 잠깐 모여도 공과 공부는 진행된다. 그게 기준입니다. 이것저것 다 생각해서는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상황이어도 공과 공부는 진행된다. 짧게 하더라도 그거를 유념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번 주는 왜 안 하냐면 3장을 걸쳐서 우리가 소양을 다지는 이 책을 읽는 날이 이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만 우리가 3장을 다 읽고 그리고 양이 많기 때문에 2주에 걸쳐서 할 거고요. 나머지는 이 책의 한 장만 읽어도 진행이 되는
과목들입니다. 그래서 2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고 한 주에 한 과씩 쭉쭉쭉쭉 나가서 12월 시작될 때는 이제 끝나는 걸로 그렇게 우리가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이 책을 지금 잠깐 펼칠게요. 이 책의 차례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 책의 차례는 20, 21페이지입니다. 20, 21페이지여시면 우리가 지금 3과까지 했습니다. 성이란 뭘까 3과까지 했고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4장, 5장을 읽어서 진행이 되는 3과까지 했습니다. 3과까지 했고요. 우리가 10월 16일과 10월 23일에 걸쳐서 이제 3과, 워크북 기준 3과를 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이번 주에 원래는 6장, 7장, 8장까지 읽고 진행을 하게 될 4과를 진행을 해야 될 차례인데 이게 읽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 책이 이해가 되는 것도 오래가 좀 걸려요. 그래서 뭐 의학적인 단편 지식을 우리가 다 이해는 빨리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추구하는 어떤 가치관이 우리가 이해되고 깨달아지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월 30, 그러니까 내일, 그리고 11월 6일, 그리고 11월 13일에 걸쳐서 이 책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번 주는 교사님들의 준비 기간으로 삼겠습니다. 이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준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읽는데 우리가 집중을 좀 할 겁니다. 그리고 11월 6일에 이 과를 가지고, 그러니까 사과, 워크북 기준 사과를 가지고 이제 진행을 첫 번째 시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 주에 11월 13일에 나머지 분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워크북 기준 5과는 11월 20일 날 하게 됩니다. 이날은 교회 행사가 있죠. 그때 행사를 한 다음에 10분이라도 아이들과 만나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27일에 이제 6과, 워크북 기준 6과를 진행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12월 4일, 첫째 주에 이제 마지막 과를 진행을 하면서 이제 워크북 기준 모든 과정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이들한테 전원 출석할 수 있게 우리가 노력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이 책을 드디어 아이들이 받아보게 됩니다. 이 책이 있어야 아이들이 뭉뚱그리는 지식이 아니라 명료한 지식으로 성교육을 누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책을 선물하게 될 것입니다. 그 전에 이 책을 이제 구매를 이제 유경 지사님하고 저는 이제 해야 되겠고요. 그렇게 일정이 진행이 될 거고요. 이거를 길게 늦출 필요는 이제는 없습니다. 이제 이 책을 한 장씩만 읽고 워크북 한 과를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번 회차만 빼놓고 나머지는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제가 당연히 이렇게 진행이 될 것이다 라는 계획을 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광고를 드리면 이번 연도를 마지막으로 이제 분반을 해서 본과 공부하는 거는 우리가 가진 플랫폼으로는 이제 종료를 할 겁니다. 이제 더 하는 거는 이제 우리의 플랫폼과 우리의 어떤 체질을 가지고서는 아직은 좀 무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연간 계획서를 올리게 되는 기회 또는 이제 계획을 수정 변경하게 되는 기회가 만약 된다면 그게 이제 교회에서 처리가 된다면 그때도 고려를 해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계획은 우리가 가진 플랫폼으로는 이번 공과를 하시면 안 하게 되신다. 이제는 쉬신다. 공과 공부는 분반 공과 공부는 쉬시게 되고 당연히 우리 예배 시작 시간이 1시부터 찬양 시작하는 걸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을 지금 열심히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소통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많은 고민과 관심 가져주시고 저에게 좀 많은 피드백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날 때마다 편하게
허심탄회하게 많은 피드백을 주시면 제가 같이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또 보고 올리고 또 결정이 되는 부분을 가지고 또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6장은 공통적이에요. 보니까 내용이 비슷합니다. 6장은 내용이 같고요. 그리고 7장, 8장을 보니까 남자, 여자 차이가 좀 있어요. 텍스트가. 남자, 여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통적으로 지금 나눌 수 있는 부분은 6장밖에 없습니다. 6장밖에 없어서 제가 6장을 좀 간략하게 나누고 갈게요. 오늘은 워크북은 하지 않습니다. 워크북은 다음 회차에 제가 방송 때 할 거고요. 오늘은 우리의 소양을 닦는 걸로만 만족을 하겠습니다. 자, 6장. 새로운 나로 변하고 있어 라는 주제입니다. 제가 찬찬히 같이 읽어보시면은 조금 더 머리에 들어오실 것 같아요. 같이 조금 읽겠습니다. 남자 기준 69페이지네요. 여자 기준은 73페이지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위에서 네 번째 줄 보면 넌 알고 있을 거야. 내가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야. 아이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자기의 가장 큰 변화 중에서 몸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변해가는 시기를 청소년기라고 해. 이 시기는 삶에서 꼭 필요한 시간이야. 사춘기는 이 청소년기의 첫 단계를 뜻합니다. 즉, 사람이 처음 신체적으로 생식을 할 수 있게 되는 때야. 이 생식이 뭐죠? 임신할 수 있고 출산할 수 있는 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기쁨과 좌절감 모두 청소년기의 일부분이므로 이 시기를 하나님과 너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기회로 여기렴. 제가 읽는 것은 중요 글귀들이기 때문에 펜을 가지시고 형광펜이나 색깔펜으로 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제는 꼭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저는 이제 주로 형광펜으로 밑줄을 긋거나 그 글자 위에 이렇게 표시를 해도 되기 때문에 주제 같은 거는 대충 읽고 아래 글을 읽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저는 주제가 나오면 중요하게 간략하게 해준 저자의 배려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형광펜으로 꼭 한번 줄을 긋고 갑니다. 어떻게 하면 걱정을 멈출 수 있을까? 이 문단의 주제인 것이죠. 너의 몸은 변하고 있고 너의 성격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몸도 변하고 성격도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서로 다른 두 방향으로 끌리는 것을 느낄 거야. 다음 문단이죠. 네. 어떤 때는 어른의 자유를 누리고 싶고 어떤 때는 어린아이의 보호를 받고 싶은 이 두 가지 충동을 동시에 느끼고 있다는 거죠. 아이들이. 그리고 밑에 줄 보시면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려고 할 때는 기도는 특별한 시간이 될 거야. 이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과 이렇게 대립되거나 감정이 느껴지는 시기예요. 아이들이 이 충동과 이 충돌을 느끼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감정이 되게 많이 느껴진다. 상대방의 감정 그리고 자기의 감정. 이 감정에 되게 함몰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정을 인식하고 그리고 인식한 그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게 소화되는 것까지가 아이들에게 중요하죠. 그래서 기도는 이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됩니다. 맨 마지막 문단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거야. 하나님이 너를 만드셨고 아기 때부터 청소년이 되고 어른이 되기까지 성장의 모든 단계에서 너의 필요를 채워주셔. 예수님, 여기 동그라미 쳐주셔야 돼. 곧 너의 구세주께서는 항상 너를 사랑하고 용서하시며 인도하시고 너의 인생길에 늘 함께할 것을 약속하신단다. 맨 마지막 줄. 하나님 안에서 참된 내가 되렴. 자, 이 주제가 또 나오죠. 형광펜으로 표시하면 됩니다. 나는 누구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자, 두 번째 줄을 보니까 그들을 보며 자신의 행동을 만들어 가야 돼요. 이제 주변을 돌아보게 됩니다. 아이들이 이제 관계가 중요하고 감정이 중요하니까
다른 사람의 이목이 이제 막 중요하게 돼요. 근데 다른 사람의 보는 것이 신경 쓰는 것과 관찰하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행동들이나 어떤 선택들을 한번 관찰해 보라는 거예요. 예, 관찰을 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만들어가는 자양분으로 삼는 거죠. 이거는 전문적인 용어로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보고 배우는 것, 보고 따라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자신의 행동을 이제 좀 구체화시킬 수 있는 거죠. 어른이 돼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문단의 밑에 두 번째 줄 보니까 너는 너야, 너는 너야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미래의 너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너의 내면에서부터 시작될 거야. 그러니까 미래에 만들어질 너의 모습은 다른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라 바로 네 자신으로부터 시작을 하게 된다. 그래서 너는 독립되고 아주 독특한 너야 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성장해 나갈 때 그 밑에 문단을 보니까 인기라는 것이 나옵니다. 인기가 아이들에게 굉장히 소중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구설수에 올라가며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이 아이들한테는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기라는 것을 애들이 막 숭상하게 되는데, 근데 이 인기라는 것이 내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아이들이 순수하게 평가하면서 인기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태도와 행동 때문에 나의 인기가 결정되는 것이 많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이 돼가는 과정, 어른이 돼가는 객체가 돼가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도 중요하다.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태도와 행동이 중요하다.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내 자신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고려하면서 내 자신의 모습을 찾아가야 한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이것은 좀 사회적인 그런 면모를 우리가 유지하면서 자기 자신을 찾아가라. 이런 소리입니다. 어떤 아이들은 나는 나야, 나는 원래 이래.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줄 때가 있죠. 반사회적인 행동을 보이면서 자기 자신의 어떤 객체라고 막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옳지 않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욱더 다른 사람을 고려해가면서 배려해가면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청소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 문단,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 너의 몸과 경험들로 행복해할 때 가장 큰 만족을 느낄 거야.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리고 우리의 주신 몸과 그리고 우리가 그것들을 할 수 있는 경험들로 인해서 우리가 행복하든지 불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우리가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죠? 바로 진로예요. 진로에 대한 고민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진로에 대한 것을 질문만 던진 거예요. 우리에게 한번 던져본 것입니다. 이 책이. 그 진로에 대한 내용은 조금 더 뒤에 가면 다루게 될 것입니다. 자, 나의 몸은 변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옛날과 같지 않아요. 어린이가 아니에요. 나는 이 어린이와 어른의 이 사이에서 엄청나게 변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뒤에 이제 글귀들입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나는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 남자 기준 73페이지고 여자 기준 77페이지입니다. 나는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 첫 번째 문단의 네 번째 줄 보니까 성장 속도의 차이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야. 그러니까 성장 속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몸의 크기와 뭐 키나 덩치나 이런 것들도 성장이고 또 2차 성징도 성장이죠. 이 성장의 속도와 정도에 따라서 아이들이 이 자존감 형성에 영향을 크게 미쳐요. 예. 마음에 들지 않다라는 것은 내가 너무 빨리 자란다는 거고 마음에 들지 않아라는 것은 또는 내가 너무 늦게 자란다는 거예요. 예, 모든 영역에서.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가지고서 생각해 볼 때 이 성장 속도의 차이는 아주 당연하고 정상적인 것이다. 예, 누구나 다 똑같을 수 없다라는 것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자신이 원하는 체격을 가진 남자애들은 거의 없죠. 네, 여러분들 성장기 때 생각해 보시면. 그리고 정확하게 자신이 원하는 체형을 가진 여자아이들도 없어요. 여자아이들은 예쁜 게 좀 중요해서 체형을 더 중요시합니다. 그런데 남자아이들은 좀 키나 덩치가 좀 중요해요. 그래서 원하는 체격을 가진 남자아이도 드뭅니다. 자, 맨 마지막 줄에 그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서 또 그 다음 문단 넘어가서 때로는 몸이 너무 빨리 자라서 힘줄과 인대가 더 팽팽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팽팽함을 느끼거나 통증을 느끼는 것이 바로 성장통이라고 하죠. 성장통을 완화하는 방법은 운동을 좀 하고 또 운동 전후에는 몸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근육을 좀 이완시켜주는 스트레칭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런 성장 속도가 있다라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독특하게 만드실 때 하나님 자신께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아시고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뜻을 정하신다라는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은 주권이 있으신 분, 결정에 책임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적합한 장소가 있어요. 각자가 적합한 장소가 있고 또 적합한 역할이 있죠. 여기서부터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진로를 설정하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적합한 장소가 있고 역할이 있죠. 그리고 청소년에게 가장 잘 맞는 것을 발견할 때까지 모든 것을 시도해 봐야 돼요. 우리 친구들이 계속 시도를 하게 우리가 용기를 북돋아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이걸 잘하는구나. 내가 이걸 못하는구나. 내가 이걸 열심히 할 수 있구나. 내가 금방 지치는구나. 이런 자신이 받은 것들을 인지하게 돼요. 그리고 그 발견한 것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 역할 안에서 우리 친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리고 자신의 길을 나가는 청소년들에게 지치지 않도록 우리가 권면하고 우리가 지지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없는 은사와 재능을 부러워하고 가지고 싶어하는 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활용하여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고린도서에서 나오는 말씀 중에 이제 은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 가지 성도들의 어떤 다양성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은사를 다루고 계신데 이 은사들이 사실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선물이고 또는 달란트로 우리가 해석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결국 해야 되는 것 이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다음 주제로 갑니다. 나는 어떻게 달라질까? 사춘기와 청소년기에 가장 관심을 갖게 되는 부분은 바로 외모입니다. 두 번째 문단,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의 몸에 만족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정말 진짜예요. 애들은 자기 거울을 보고 왜곡된 상을 갖고 있어요. 이건 청소년 학에서도 공인된 사실이에요. 전신 거울을 보면서 정말 아름답고 잘생긴 그 우리 아이들이 말랐는데 3배, 5배 정도 뚱뚱한 왜곡된 모습으로 나와 있는 자료사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게 아이들이 느끼는 상이에요. 자기의 상이에요. 그리고 왜소한 아이가 아니고 훤칠하게 큰 아이인데 난쟁이로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왜곡해서 자기의 상을 보고 있어요. 이 말은 자기의 몸에 만족하는 아이들이 희귀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문단을 보면 성장할 때 여드름이 나는 것은 웃긴 일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다행인 것은 여드름은 대개 18세나 19세가 되면 천천히 없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몸에서 냄새가 나는 변화가 생깁니다. 그리고 다음 장으로 넘어서 땀 냄새로 또는 입 냄새로 아이들이 이제 고민하기 시작해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담배가 이런 냄새들의 악영향을 또 미친다라는 것을 알려주면 좋겠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몸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외모에 너무 집착하지는 말아야겠죠. 우리는 새나 꽃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 중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밑에 마태복음 6장 25와 34절을 보니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자, 그 다음에 주제가 나옵니다. 성적으로 성장함. 자, 우리가 지금 성장하고 있고 이 급성장기를 맞이했는데, 그런데 제일 중요한 변화는 성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뇌하 수체라는 게 있어요. 옆에 그림 자료가 있죠. 다음 페이지에 그림 자료가 있습니다. 뇌하 수체는 뇌 아랫부분에 위치하며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성장 변화들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이 뇌하 수체가 생식샘의 성장에 관여하게 되는데, 대체로 성장 속도를 좀 늦추면요, 그때 성적 성숙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생식샘에서는 남자는 테스토스테론 이런 호르몬이 나오게 되고, 여자는 에스트로겐이라는 어떤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남성과 여성성을 더 부각되게 하는 그런 성장을 촉진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아이 같은 경우에는 9세에서 11세만 돼도 이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아이들이 굉장히 놀라기 시작하죠. 어린데도 불구하고 이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남자아이 같은 경우는 11세에서 17세 정도 되면은 이런 변화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제 남자 기준 78페이지, 여자 기준 82페이지로 넘어왔습니다. 자, 이런 변화들은 사람마다 다른 시기에 다른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변하고 있다. 이 사실을 인지하고 넘어가야겠죠. 어른이 된다고 생각할 때 가장 기대되는 것은 주제가 또 나옵니다. 가장 기대되는 걸 뭘까요? 자, 하나님께서의 그 시각을 좀 우리가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문단 마지막 줄에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성적 순결과 단정함의 문제에 관심을 갖기 바라고 계십니다. 이 순결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성을 학대하거나 무례하게 대하지 않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단정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성을 존중하고 사적인 영역을 사적인 영역으로 지키며 성적으로 남의 시선을 끌지 않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정해라, 성적으로 순결하라 이런 메시지는 친구들이나 우리가 속한 문화에서 들을 수 있는 메시지는 아니에요. 흔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하게 성장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주변 분위기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단정함과 순결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 그런 모습은 친구들에게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줄 기회가 됩니다. 자,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서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부름받은 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부름받은 자들의 사각형으로 네모치시고 별표 치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알지 못하거나 공경하지 않는 문화와 구별되도록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구별됨으로써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부르심의 산 증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밑에 문단 보시면 변화들에 대해서 좌절감을 느끼거나 다른 사람들이 내 기분과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이 이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분의 인내심은 결코 줄어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너와 다른 사람들이 다 변할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과 감정들은 특별하거나
비정상적인 생각들이 아닙니다. 이 감정들 중에 어떤 것은 확신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또 어떤 것은 순수한 정보가 필요한 것을 우리는 이제는 인지하게 됩니다. 자, 우리에게 마음이 필요해요. 어떤 마음이요? 확신이요. 하나님을 믿는 확신입니다. 성경에 답이 있다라는 확신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정보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정보들이 이제 우리가 그 뒤에 장 그리고 그 뒤에 장까지도 우리가 자세히 읽을 때 그런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의 후반부에서는 이 두 가지를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기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6장이 끝났어요. 6장이 끝났는데 이제 저도 이제 공부를 다 했어요. 이제 여자친구들 것도 이렇게 다 공부를 했고 했는데 정보들이에요. 다 보니까 거의 다 정보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약하거나 뭐 깨달음 그런 것보다는 정확한 정보들의 나열이에요. 그래서 자세하게 읽어 나가시면 되고요. 내가 외우고 싶거나 중요하다 하는 건 표시, 형광펜이나 색깔펜, 빨간펜 같은 걸로 표시하고 밑줄 그으시면서 좀 암기도 할 수 있으면 하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7장의 내용은 남자, 여자로 많이 이제 구분이 돼서 여자애들은 여자의 내용이 많고요. 남자애들은 남자의 내용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여자애들은 그림도 조금 더 이제 본인의 성에 대한 어떤 신체 그림도 좀 나오고요. 또 남자애들도 자기 신체에 대한 그림들도 좀 볼 수가 있어요. 여자 남자가 좀 다르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교사 교육에서 엄밀하게 다루긴 좀 그렇고 선생님들께서 이제 7장, 8장을 자세하게 이해하시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좀 암기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국가 공부 진행할 기본적인 소양이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국가 공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과는 2주에 나눠서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3주의 시간을 드리는 거죠. 이번 주는 교사들이 소양을 갖고 준비하고 그리고 다음 주와 그 다다음 주는 실제로 아이들을 만나서 한 과를 2주에 걸쳐서 재량껏 시간 조절을 좀 하시면서 뺄 거 빼고 하시면서 아이들 만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들으시느라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고요. 이제 책을 읽어 나가실 때 머리가 좀 아프실 겁니다. 머리도 아프고 흔히 이야기하는 주제들이 아니라서 성적인 주제들을 어른이 된 다음에 다시 본다라는 게 약간 나쁘끄럽고 너무 자세한 설명도 있고 해서 좀 마음이 적응은 안 돼 있어요. 우리들한테 적응은 안 돼 있지만 그래도 아이들한테 이게 다 약이다. 아이들에게 성장에 도움이 된다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책임감 있게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내일 오전에 예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